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소나타를 바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는 정말 엄청난 차량입니다. 이 소나타는 많은 분들이 무시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팔리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중고차 판매량 탑10 안에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이 소나타의 경쟁 모델인 K5는 이전에 옵티마부터 시작해서 로체, K5 이런 식으로 모델 변경, 이름 체인지 많이 변경을 했었다면 소나타는 1985년부터 40년 넘게 이어진 장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소나타는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소나타는 대표적인 현대의 중형 세단인데요. 아반떼와 그랜저 사이에 끼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랜저 포지션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공간부터 보더라도 중형과 중형 이 체급 차이를 좀 많이 뛰어넘는 듯한 실질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뒷좌석만 보더라도 이제 아반떼는 약간 좀 불편하게 앉아야 되지만 소나타는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요. 옵션을 보더라도 아반떼에는 풀옵션에 이런 커튼 안 들어가죠. 그리고 뭐 파노라마 썬루프,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그랜저에나 들어갈 법한 고급 옵션들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차종이다 보니까 아반떼보다는 그랜저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로 가성비가 좋은 게요. 이렇게 보시면 엔진 라인업이 2.0 자연흡기, 1.6 터보 가솔린, 2.0 가스, 그리고 2.5 터보 N라인,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4기통이에요. 그래서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이 엔진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수리비도 비슷한 거죠. 엔진 라인업이 엄청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돼요? 가장 무난한 건 2.0 자연흡기지만 2.0 자연흡기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1.6 터보 엔진에만 8단 자동 변속기가 또 들어갑니다. N라인 2.5 터보 모델은 8단 습식 DC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미션은 아니죠. 그래서 무난하게 타자면 2.0 자연흡기를 추천드리고요. 약간 좀 출력이나 연비를 더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1.6 터보 엔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 터보 모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단 습식 DCT가 들어가서 일반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되겠지만 저라면 G70이나 스팅어를 살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그럼 지금 배기량이 뭐예요? 요거는 1.6 터보입니다. 1600cc가 어떻게 2.0보다 아까 뭐 연비도 좋고 또 출력도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터보가 들어가게 되면 저RPM 구간에서도 자연흡기 대비 조금 더 높은 토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낮더라도 전체적인 토크, 마력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그럼 이런 차는 얼마 정도예요? 소나타는 가성비가 좋아야지 사는 거잖아. 그렇죠. 정말 저렴한 차량들은 1,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차량들도 있지만 그런 건 사고차나 키로수가 좀 많은 차량들만 좀 속하고요. 보통 평범하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금액대가 1,500에서 1,700 그리고 옵션이 좀 많고 사고도 없고 키로수도 좀 짧은 걸 원한다. 그러면 한 2,000 초반까지 시세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썬루프 빠진 풀옵션인데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 보스 오디오, 그리고 후측방 센서,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후측방 모니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으로 맞추면 그랜저에서 등급 중간 거보다 더 좋네. 그렇죠. 소나타는 패밀리 세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 크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뒷좌석 전동 커튼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랜저나 이제 다른 차량들도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원격 주차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소나타가 아니네. 그렇죠. 요즘에 소나타는 옵션만 추가하면 그랜저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승차감도 좋아야 되잖아요. 승차감도 그랜저만큼 좋나요? 승차감은 사실 이게 급 차이로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한번 제가 시승시켜 드릴게요. 아니 진짜 조용한데? 컨디션이 좋네. 1.6 터보 엔진이 보통 구매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차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아니 아반떼랑 비교가 안 되네. 이 아반떼는 급 차이 때문에 일반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토션빔 하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 승차감도 그렇고 이 급 차이로 인해서 뭐 흡음재나 방음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다 보니까 시내 주행이나 좀 저속 주행을 할 때에도 좀 들려오는 풍절음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1.6 터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RMDPS가 적용돼서 조금 더 직결성이 있고 좀 더 핸들링이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1.6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은 RMDPS가 아니죠? 그렇죠. CMDPS라서 MDPS 본체가 여기 무릎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CMDPS는 RMDPS 대비해서 약간은 반응 속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서 좀 나오는 MDPS의 좀 전반적인 고질병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CMDPS가 고질병이 좀 더 많습니다.
방지턱도 너무 부드럽게 넘는다. 물론 부드럽다, 막 너무 막 방지턱 느낌도 안 난다 이런 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이전 소나타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휠 베이스도 조금씩 길어지기도 했고요. 플랫폼 자체가 이제 신형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좋아진 건 맞습니다. 오늘 구독자님들 공부 많이 된다. 이게 좀 내구성이 네. 검증이 된 차잖아요. 얘는 막 30만, 40만, 50만, 60만도 가니까. 근데 1.6 터보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1.6 터보 이 CVVD 엔진이 나온 게 2019년도 이 소나타 DM8에 처음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뭐 10년, 20년, 막 30만, 40만 킬로 이렇게 탈 수 있다 이런 내구성 검증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지만 출시된 지 그래도 한 6년, 7년 정도가 됐거든요. 10만 킬로, 15만 킬로 넘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차량들을 검수를 했을 때 약간의 누유 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큰 고장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서 이 정도면 내구성이 좀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기아 8단 자동 미션은 그랜저, K8 이런 차량들에도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미션이다 보니까 미션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이 끝났죠. 전륜구동 기반의 8단 자동 미션은 고장이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소나타부터 들어가잖아요. 앞에 과속 카메라가 뭐 몇십 미터 남아 있다. 옆에 차가 지금 가고 있다. 차선 유지 보조가 잘 되고 있다. 스마트 크루즈가 되고 있고 차간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차를 한번 탔다가 없는 차를 타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약간 넓으면서도 옵션은 누릴 만큼 누리면서도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그런 차잖아. 포지션 자체가. 네. 그러면 좀 중고차 금액도 저렴해야 사는 거란 말이야 사실. 그렇죠. 아니면 그랜저 사지. 네. 그랜저랑 중고차 가격은 얼마나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연식 키로 수가 좀 비슷하고 추가 옵션 이런 것도 좀 비슷할 경우에는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좀 많게 한 500만 원 정도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더 뉴 그랜저 IG의 캘리그라피 풀옵션이죠. 풀옵션 등급으로 선택을 하시면 2,5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소나타 DM8은 풀옵션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선택을 하더라도 보통 2,000만 원 정도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0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간 깡통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0만 원 초반대부터 있고요. 더 뉴 그랜저 IG는 1,000만 원 중후반대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적인 가성비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아반떼랑 비교한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게 풀옵션 기준으로 아반떼도 CN7 인스퍼레이션 등급, DM8 소나타도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본다고 했을 때 아직도 1,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DM8 소나타도 1,000만 원 후반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차가가 대략 한 6, 700, 7, 800 정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중고 가격은 1,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야, 그럼 아반떼를 안 사고 소나타를 사야 되네. 근데 왜 첫 차로 아반떼를 추천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감가 방어도 엄청 잘 되기도 하고요. 차가 가볍다 보니까 같은 배기량을 가진 엔지니어도 확실히 연비는 조금 더 좋고 고장은 약간 덜 나고 이런 좀 장점 때문에 아반떼가 인기가 좀 더 많고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 첫 차에서 소나타부터 선택을 하면 다음 차는 바로 그랜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순차적으로 차급을 올려가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딱 생각해봐도 강가 방어가 잘 되면 강가 방어가 잘 된 상태의 차를 사는 거잖아. 구매자한테는 손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차이고 개인 소신대로 필요한 만큼 크기의 차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아반떼를 사면 다음 소나타 뭐 K5 사고 뭐 그다음 그랜저 뭐 K7 사도 되겠지만 소나타를 사면 좀 더 오랫동안 이 차로 유지 관리가 가능한 거잖아.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럼 네. 또 이득 아니야? 그거는 차량을 많이 안 바꾸시는 분들한테는 이득이죠. 그래서 저는 차를 정말 자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처음부터 소나타를 구매하셔서 좀 오래 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조용했어 진짜. 네. 지금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리고 이 차가 좀 타이어가 좀 나름 국산 타이어 중에서는 좀 좋다고 하는 벤투스 S2 AS가 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노면 소음이나 노면 충격도 조금은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6 터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 엑셀 밟을 때 잘 나가긴 해요. 4기통이라서 막 부드럽게 밀어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나 뭐 공도 주행, 평범하게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오닉을 타서 그런가 100마력대 중반만 넘어가도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차선 변경할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긴 든다. 도로가 약간 패여 있기도 하고 이 차선을 밟았을 때 약간
약간 뒤뚱거리는, 약간 멈칫하는 딱 그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핸들을 튼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약간은 불안함이 있다. 근데 요즘 좀 영하니까요. 지금 날씨가 몇 도죠 지금? 지금 계기판에 찍히는 건 딱 0도입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것도 있겠다. 와 연봉아, 연비도 그럼 15.7이네 지금 저기 있는 게? 아까 저희가 시운전 출발할 때부터 초기화를 해놓고 출발을 한 건데 15.7 정도가 나왔고요. 고속주행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온 거긴 한데, 연비 신경 안 쓰고 약간 좀 엑셀 밟아서 추월도 좀 하고 시내 주행이랑 좀 섞여서 요 정도지, 고속도로만 가서 정속주행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 20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봉아, 그 이 차를 만약에 좀 네.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어떤 고질병이 있을까? 소나타 전 세대 다 통틀어서 진공 펌프 쪽에 누유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요 위에는 뭐 이제 이런 호스들도 있고 막 가려지는 게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리프트 띄워서 보면 엔진이랑 미션 그 사이로 막 줄줄 막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실내외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모터가 망가진 경우에는 10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지만, 안쪽에 히터박스 본체가 문제가 있다면 거의 100만 원 가까운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에는 CMDPS가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CMDPS에서는 스몰 베어링 씩씩 소음도 나고, 기본적으로 MDPS 고질병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운전하실 때도 한번 핸들 돌려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에 배기구 열 회수 장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냉각수 누수가 좀 잦은 편이니까 엔진이 돌아갈 때 흰색 연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지, 냉각수 양은 정상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꼼꼼한 점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명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DM8 소나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